그렇죠.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 투자하고 투자 비중과 소득 비중이 엇비슷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2006, 7년 때부터는 빨간 선이 위에 가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소득으로 투자하고도 돈이 남은 거예요. 투자라는 건 내가 하는 사업의 생산 설비를 위해서 또는 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그렇게 다 쓰고도 돈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월급으로 많이 주면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승님이 한 것처럼 줄 사람한테 제대로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줬다면 저렇게 돈이 남을 수가 없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총액을 합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기업사에는 큰 대기업들은 저런 여유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 힘들 거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본다면 돈이 남아 있어요. 기업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은행은 돈을 갖고 있는 데지만 그럼 저 돈을 왜 갖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금액으로 보면 기업이 내 소득으로 잡은 돈이 382조예요. 투자한 총액은 288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거의 100조가 남니다. 100조가 남니다. 대기업들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은행에 가서 빌리고 주식 발행하느니 우리 돈 계속 쌓아놓고 있자. 그러면 그 기업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과다한 현금을 보유할 때는 네. 과세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임금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면은 이런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이 원청기업, 하청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하청기업한테 줄 만큼 안 줘서 남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공정한 거래 그걸 우리가 제재할 수 있죠. 그럼 제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재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문제다라는 게 많이 제기되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투자하지 않고 과다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실효성이 없는 어떤 단서 조항이 있다든가. 그렇죠. 박원 씨가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법을 도입을 했는데 많은 여러 군데에서 로비해가지고 단서 조항이 붙어서 이 경우에는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적용받는 대기업이 별로 없는 거죠. 쏟았어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